인생은 말 한마디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평생의 관계를 갈라놓고 쌓아온 신뢰를 허물기도 한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수많은 사업을 잃었지만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인물이었다. 그가 세운 기업은 산업의 상징이 되었고 그가 남긴 말은 인생의 교과서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에서 배운 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말이 더 무서운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말은 돌처럼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파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로 올라와 맨손으로 시작했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8배 나이에 단돈 몇 푼을 손에 쥔 채 서울로 걸어왔다. 그는 배움이 부족했지만 세상에 대한 눈은 누구보다 밝았다. 남대문 시장에서 소금자루를 지며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일은 생존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매일 새벽 그는 말 대신 손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했다. 그가 말하길 남보다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인생 철학이었다. 세월이 지나 현대를 세우고 세상이 그를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는 묵묵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비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해봤을 뿐이죠.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성실함으로 이뤄냈다고 말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주영 회장은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은 모방이 아니라 체험이다.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진짜 성공은 수많은 실패와 포기의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로 만들어진다. 그는 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땀의 기록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의 위험함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비결을 말하면 그 말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그가 말하길 내가 도와준 사람들 중 절반은 고맙다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왜 더 안 도와줬냐고 원망했다. 그때 그는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로 그는 비결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결과로 증명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성공담을 공개한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말의 순간은 행동에 집중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 말했다. 성공의 비밀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도 겸손한 리더일수록 신뢰와 지속적인 성과를 얻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 그 원리를 실천한 셈이다. 그가 현대건설의 첫 삽을 뜰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현장으로 나가 맨손으로 흙을 퍼올렸다. 그 침묵 속의 결심이 결국 거대한 회사를 세웠다. 세월이 흐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말로 사람을 이기지 않았고 행동으로 신뢰를 얻었다. 오늘의 세상은 너무 많은 말로 가득하다. SNS에서, 뉴스에서, 회사 회의에서조차 말의 양은 늘어가지만 그 속에서 진심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나 인생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택한다. 말로 얻은 명성은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지만 묵묵히 쌓은 신뢰는 평생을 간다. 정주영 회장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철저한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입은 닫되 귀는 열고 손은 움직여라.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균형을 잡는 지혜였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성공의 비결을 묻거든 그저 미소 짓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겸손이자 방패가 될 것이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이런 진리를 보여주었다. 성공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의 힘은 언제나 침묵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면 그 어떤 위기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 침묵 속에 품격이 있고 그 품격 속에 진짜 강함이 있다.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인생 법칙,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마라.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말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돈을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내 인생이고 그 일의 결과가 돈으로 돌아왔을 뿐이지요.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닌 결과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달랐다. 누군가의 수입을 들으면 곧바로 비교한다. 그 정도면 나보다 낫네. 혹은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정주영 회장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사람의 시선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는 사업 초기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받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 회장님 본인은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내 월급은 회사가 잘 될 때만 받는 월급이요. 그 한마디는 계산보다 신념의 언어였다. 그는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보았다. 그렇기에 직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뜻이니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정주영 회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돈을 감추고 겸손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진심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다는 것을. 인간 관계의 균열은 돈의 액수에서가 아니라 그 액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생긴다. 우리는 종종 돈 이야기를 솔직한 대화라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가장 조심해야 할 대화다. 어느 순간부터 돈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다. 누가 더 버는지, 누가 더 쓰는지, 누가 더 가진 척을 하는지 그 비교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점점 사라진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소득 대비 행복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의 크기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그 함정을 일찍부터 벗어났다. 그는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이란 말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온도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부자는 시기받고 가난한 이는 무시당한다. 결국 어느 쪽이든 불편한 감정만 남는다. 실제로 사회학자 피터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돈에 대해 말하는 문화는 신뢰를 약화시킨다. 반대로 침묵은 신뢰를 보호한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침묵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삶을 보면 돈은 늘 뒤따랐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돈을 쫓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저 일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꿰뚫는 진실이 있다.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끝없이 불안해지고 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결국 돈이 따라온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그래서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마지막에 꺼냈다. 대신 신뢰 약속 사람을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계약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도장일 뿐 신뢰가 없으면 그 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신뢰를 먼저 세웠고 그 위에 돈을 얹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와 반대다. 돈이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인간의 품격조차 가격표로 매겨진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감추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도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평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돈의 크기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자주 말했다. 돈은 내 손에 있어야지 내 마음에 있어선 안 된다. 그는 마음을 돈에 내맡기지 않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았다.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그는 끝까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지 돈이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돈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나 그 대화의 끝은 종종 섭섭함이나 비교로 끝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돈의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돈을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자서전의 한 구절은 아직도 현대그룹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돈은 내게 찾아온 손님일 뿐 머물다 가는 존재였다. 돈을 소유가 아닌 흐름으로 본 것이다. 이 철학이 있었기에 그는 거대한 부를 이루고도 교만하지 않았다. 여러분, 돈은 절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수입이나 재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우리의 진심을 흐리게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자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끝내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말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곧 품격이었고 그 품격이 그를 거인으로 만들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 꿈은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꿈을 떠벌리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철학 중 하나는 꿈은 이루기 전까지 입 밖에 내지 말아였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꿰뚫은 지혜였다. 사람들은 흔히 꿈을 이야기하며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반대를 믿었다. 그는 말했다. 말로 하는 순간 마음의 열정이 절반은 식어버린다. 그가 20살이던 1930년대 세상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먹을 것도 희망도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농사꾼의 아들이 무슨 회사를 세우냐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일했다. 그가 훗날 회상했다. 사람들이 내 꿈을 비웃을 때 나는 일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아무도 그 비웃음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꿈은 세상의 소문처럼 퍼져야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야 자라는 것임을. 그래서 그는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는 회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의 가족조차 그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는 언제나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증명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조용히 준비하십니까? 정주영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마른 계획을 흐트리고 침묵은 꿈을 지켜줍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다. 말로 의지를 다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안도해버린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실행력은 줄어들고 집중력은 흐트러진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목표를 주변에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이 성취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그의 철학은 실용적이었다. 꿈은 말보다 땀이 먼저다. 그는 언제나 일터에서 꿈을 증명했다. 현대자동차를 세울 때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수많은 사람이 비웃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해볼 것이다. 그 짧은 대답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했다. 그는 말 대신 실천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 너무 많다. 꿈은 크면 좋다. 목표는 공개해야 책임감이 생긴다라는 말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방식은 정반대였다. 그는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꿈을 세상에 말하면 그 순간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되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 꿈이 너무 크고 누군가의 귀에는 너무 허황되게 들릴 수 있다. 결국 주변의 판단이 우리의 확신을 흔들게 된다. 그는 꿈을 감추며 키웠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그래서 그의 꿈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이 내 꿈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떠들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준비하며 결과로 말한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SNS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공개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드러낼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말로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실행률은 낮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미 한 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으로 그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꿈은 말로 세우지 말고 땀으로 세워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홍보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흙을 만지고 철을 다루며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꾸었다. 그의 성공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의 결과였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말이 많으면 방향을 잃고 침묵이 길면 집중이 생긴다. 여러분, 꿈은 말할수록 약해지고 지킬수록 단단해집니다. 이루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이십시오.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남긴 세 번째 인생 법칙입니다. 꿈을 이루기 전까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침묵 속에서 꿈은 자라고 그 행동 속에서 현실이 된다. 인생은 그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오래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속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고민을 말로 푸는 사람은 결국 말 속에 갇힌다. 이 짧은 문장은 그가 평생 현장에서 겪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짚는다. 세상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현대그룹이 처음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라니 언론의 조롱이 이어졌고 주변의 불안은 커져갔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배는 아직 없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비난을 잠재웠고 그의 결심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는 불안을 말로 풀지 않았다. 행동으로 다스렸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깨달은 건 이것이다. 고민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 고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 실제로 그는 가까운 동료에게조차 회사의 위기 상황을 거의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홀로 해결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다. 말은 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해결책을 주지는 않는다. 그가 남긴 자서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내가 어려움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지혜였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고민은 말하지 말고 일에 묻어라. 일하다 보면 해결책이 보인다.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통한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서도
문제에 몰입하는 행동은 불안감을 줄이고 무력감을 해소시킨다는 결과가 있다. 정주영 회장은 본능적으로 그 심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좌절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신 새벽 4시에 현장으로 향했다. 말 대신 땀으로 불안 대신 행동으로 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나눌 때조차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10명 중 7은 당신의 고민을 듣고도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는다. 그들은 흥미로 듣고 지나갈 뿐이다. 그는 젊은 시절 수없이 배신당하며 이 진실을 배웠다. 그가 사업 초기에 겪은 일 중 하나가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절 그는 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했다. 하지만 은행장은 냉정히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와 다음 날 새벽 다른 은행 문을 두드렸다. 실패를 말하지 않았고 좌절을 나누지 않았다. 그 대신 행동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의 삶은 마치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고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을수록 무거워지고 스스로 해결할수록 가벼워진다. 그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그가 인생 말년에 남긴 말이 더욱 깊게 다가온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순간이지만 스스로 해결한 건 평생 남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립의 선언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SNS에 글을 올리고 주변에 토로한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하고 누군가는 단순한 구경꾼이 된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은 점점 공유된 불안으로 번져간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세상을 예견한 듯 말했다. 고민을 말로 풀면 그 말은 어느새 세상의 이야기로 변한다. 그는 대신 이렇게 권했다. 고민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일에 묻어라. 실제로 그는 위기 때마다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찾았다. 손에 지늘기 묻어도 얼굴에 땀이 흐를 때까지 일했다. 그게 그만의 해답이었다. 그는 말했다. 일을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말하다 보면 길이 막힌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모든 고민을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말로 풀기보다 행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세상의 위로보다 자신의 확신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스렸고 그 침묵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말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이 한 문장에는 그의 평생의 강인함과 인간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외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렇게 말했다.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경험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알았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는 기업의 수장이자 8남매의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책임으로 가득했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미 집안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가족이 다투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결코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안의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그 철학은 훗날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이 급성장하면서 형제들 간의 갈등과 경영 문제도 생겼다. 언론은 그들의 불화를 집요하게 다루었고 세상은 그것을 흥미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 한 번도 언론 앞에서 가족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 기자가 회장님, 가족 간의 갈등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은 남이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일은 바깥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 집의 평화는 끝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겪은 체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형제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절대 외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밖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하나다. 그것이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다. 가족 문제는 세상에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가족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 평가와 오해의 대상이 된다. 정주영 회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의 불화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내 집의 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방패였다. 그의 인생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현대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세상은 현대가 무너질 거라 말했고 언론은 그의 아들들과의 갈등을 부추겼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가족은 다투면서도 서로 믿는다. 남이 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에 모든 기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켰고 가족은 그를 믿었다. 그의 마지막 당부 역시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족끼리의 일은 집 안에서 끝내라.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너희의 진심을 모른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현대그룹 사람들 사이에서 정주영 어록 중 가장 강한 문장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족 문제를 쉽게 밖으로 꺼낸다. TV 예능에서도 SNS에서도 심지어 일상의 대화에서도 가족의 갈등이 콘텐츠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그런 세태를 경계했다. 가족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면 가족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게 된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침묵을 선택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가족의 문제를 말하는 건 자유지만 그 말의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는 가족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았고 대신 마음으로 품었다. 가정은 작은 사회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때로는 조롱한다. 그는 알았다. 진짜 강한 가족은 싸우지 않는 가족이 아니라 싸워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라는 것을. 정주영 회장은 가족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했다. 하지만 그 기업은 돈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라 신뢰로 묶인 공동체였다. 그는 말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진다. 그러나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면 금이 간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유효한 진리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관계도 가족입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그 이야기를 바깥에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선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침묵 위에서 자란다는 걸 정주영 회장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본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한 임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회장님은 회의 자리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100마디의 힘을 가졌지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생 동안 말보다 행동의 무게를 체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고 그조차도 한때 자신을 작게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이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약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말로 포장하지 않았고 오직 결과로 증명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맞았다. 석유 파동 외환 위기, 금융난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다. 직원들이 절망할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는 불만을 말하지 않고 실행으로 이끌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었다. 그는 말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남을 존중하는 예의다. 이 문장은 그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었다. 그는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묵묵히 일했고 조용히 해결했다.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지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존경을 얻는다. 그는 회의 중에도 험담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극도로 싫어했다. 한 임원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언급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일 얘기만 합시다. 그 한마디로 회의장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른 돌처럼 던지면 다시 주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신중했다. 그의 조용한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훈련이었다. 세상은 그를 침묵의 거인이라 불렀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결과로 세상을 설득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 진출을 시도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플랜트를 짓는다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다.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설 현장은 그의 침묵이 만들어낸 대답이었다. 그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사회는 시끄럽다. 사람들은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말로 이기려 한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세상은 시끄럽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평정이었다. 그의 철학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가 무겁지 않다. 그는 험담을 피하고 소문을 멀리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그가 강조한 건 언제나 신뢰였다. 그리고 신뢰는 조용함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정주영 회장은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의 행동을 본다. 이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시대일수록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닌 묵묵한 결과에서 나온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지킬 말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배운 인생의 예의요.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까지 모두 말의 절제로 완성했다. 여러분, 말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용기와 품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누구나 말로 강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건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말보다 행동이 당신의 신뢰를 지켜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묵직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신뢰이자 인생의 마지막 품격이 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 때문이 아니라 그 어록이 모두 삶으로 증명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인생의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단순한 성공 지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가 남긴 5가지 인생의 원칙은 평생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마라. 그 비밀은 당신의 무기다. 둘째, 수입이나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셋째, 꿈은 이루기 전까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씨앗이다. 넷째,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진짜 해결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 침묵이 사랑의 울타리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인생의 위기와 인간관계의 진심을 꿰뚫은 통찰이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말의 가벼움이라는 것을.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입은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 그는 평생 이 말을 지키며 살았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본다.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이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선택한 침묵은 단순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의 절제였고 관계의 지혜였다. 그는 분노할 때도 침묵했고 억울할 때도 웃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말은 평생 남는다. 실제로 심리학자 다니엘 카노먼은 사람은 분노할 때 90%의 확률로 후회할 말을 한다고 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감정보다 품격을 택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불필요한 말보다 필요한 행동을 택하라.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는 말이 아닌 결과로 사람을 설득했고, 말이 아닌 신뢰로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말이 아닌 사랑으로 가족을 지켰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용한 거인으로 남았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누군가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애쓴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보여지지 않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았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행동이 증거가 된다. 침묵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낀다. 그는 자주 말했다. 나는 평생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일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다.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의 이야기다. 진심으로 일하면 결과는 자연히 뒤따른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과정을 중시했다. 성공보다 노력, 결과보다 성실, 명예보다 책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보다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십시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하지 않은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성공, 돈, 꿈, 고민, 가족. 이 5가지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말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인생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입을 다스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침묵의 품격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는 용기, 그것이 인생을 구한다. 그 한마디가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마지막 지혜이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답입니다.